왜 어떤 사람 주변에는 사람이 끊임없이 모이는데 어떤 사람 곁에는 아무도 남지 않을까요? 정주영 회장이 평생 지켜온 단 하나의 원칙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화려한 말솜씨도 아니었고 뛰어난 능력도 아니었습니다. 지금부터 그 비밀을 풀어드리겠습니다. 30살 무렵의 일입니다. 온종일 뛰어다니며 목청껏 외쳤고 누구보다 열심히 산다고 스스로를 믿었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돌아보면 주변에 아무도 없었고 손에 쥔 것도 없었습니다. 그때 문득 깨달았습니다. 내가 너무 시끄러웠구나 하고 말입니다. 세상에는 조용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말은 적지만 존재감이 있고 앞에 나서지 않지만 언제나 중심에 있는 사람들 말입니다. 그런 이들에게는 한 가지 공통점이 있었습니다. 바로 마음이 고요했다는 것입니다. 정주영 회장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복은 시끄러운 곳을 피해간다. 조용하고 정돈된 곳에만 머문다.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돈도 마찬가지입니다. 불안하고 소란스러운 곳에는 아무것도 오래 머물지 않는 법입니다. 어느 겨울날 서울 뒷골목에 있는 작은 찻집에 들어간 적이 있습니다. 간판도 작았고 광고도 전혀 없었는데 신기하게도 사람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왜일까요? 그곳은 고요했습니다. 주인은 말이 거의 없었지만 차 한 잔을 내놓는 손길에는 정성이 가득 담겨 있었습니다. 테이블은 반짝반짝 빛났고 구석구석까지 깨끗하게 정돈되어 있었습니다. 그곳에 앉은 손님들도 자연스럽게 목소리를 낮추며 마치 신성한 공간에 들어온 것처럼 조용히 차를 음미했습니다. 그 순간 가슴에 무언가가 와닿았습니다. 정돈된 공간이 사람을 부른다는 것을, 고요함이 신뢰를 만든다는 것을 말입니다. 공장을 처음 시작했을 때는 정말 정신없이 바빴습니다. 하루 종일 소리 지르며 일했고 이리저리 뛰어다니며 온 힘을 쏟아 부었습니다. 그런데 결과는 참담했습니다. 거래는 성사되지 않았고 돈은 들어오지 않았으며 모든 것이 헛바퀴만 돌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문득 그 찻집이 떠올랐습니다. 나도 한번 차분하게 해보자 마음먹고 변화를 시도했습니다. 가장 먼저 어질러져 있던 책상부터 깨끗하게 정리했습니다. 전화벨이 울려도 서두르지 않고 천천히 정중하게 받았습니다. 급하게 움직이지 않으려고 의식적으로 노력했습니다. 그랬더니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공장 안에 공기가 달라지는 게 느껴졌고 일이 하나둘씩 자연스럽게 풀리기 시작했습니다. 신뢰는 조용한 곳에서 자라납니다. 정갈한 책상 위에서, 깨끗한 작업장에서, 차분한 말투에서 말입니다. 한 철학자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공간은 그 사람의 마음을 반영한다. 정말 맞는 말입니다. 어지러운 공간은 어지러운 마음을 드러내고 정돈된 공간은 안정된 마음을 보여줍니다. 사람들은 본능적으로 압니다. 어디가 안전한지, 어디에 마음을 맡겨도 되는지를 말입니다. 젊은 시절 특별한 청년을 만난 적이 있습니다. 그는 특별히 똑똑하지도 않았고 말주변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 특별한 점이 있었습니다. 시키는 일을 절대 대충 하지 않았고 실수하면 즉시 고개를 숙여 사과했으며 배울 점이 있으면 겸손하게 받아들였습니다. 어느 날 일부러 그에게 조금 어려운 일을 맡겨봤습니다. 주변에서는 모두 걱정하는 눈치였지만 나는 그의 눈빛에서 흔들림 없는 진실함을 보았고 그것을 믿어보고 싶었습니다. 며칠 후 그가 가져온 결과는 내 기대를 훨씬 뛰어넘었습니다. 감탄하며 물었습니다. 도대체 어떻게 해낸 거야? 그가 수줍게 답했습니다. 별다른 건 없습니다. 선배님들이 하던 걸 그대로 따라했을 뿐입니다. 그 한마디에 머리를 얻어맞은 기분이었습니다. 순수함의 힘을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지식을 뽐내는 것보다, 경험을 자랑하는 것보다 순수하게 배우는 자세가 훨씬 더 강력하다는 것을 말입니다. 하버드 대학의 한 연구팀이 발표한 내용이 있습니다. 겸손한 사람 주변에 기회가 모인다. 자신을 낮출 줄 아는 사람에게 더 큰 신뢰가 쌓인다. 정말 맞는 말입니다. 마음의 그릇이 비어 있어야 새로운 것이 들어올 수 있고 겸손해야 더 큰 것을 담을 수 있으니까요. 나도 한때 성공했다고 교만해진 적이 있었습니다.
남의 말을 듣지 않았고 내 방식만이 옳다고 믿으며 조언을 무시하고 변명만 늘어놓았습니다. 그 결과는 참혹했습니다. 사람들이 하나둘 떠나갔고 일이 꼬이기 시작했으며 돈도 모래처럼 손가락 사이로 빠져나갔습니다. 마음의 문을 닫았더니 모든 것이 멀어졌던 것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당신의 마음은 열려 있습니까? 누군가의 조언을 순수하게 받아들일 수 있습니까? 실수를 인정할 용기가 있습니까? 고맙다는 말, 미안하다는 말을 아끼지 않고 있습니까? 순수함은 결코 약함이 아닙니다. 오히려 가장 강력한 무기입니다. 운이 없다고 느꼈던 시기가 있었습니다. 거래처가 하나둘 등을 돌렸고 공장 전기 요금조차 내기 힘들 정도로 어려웠습니다. 밤마다 내일 갚아야 할 어음을 바라보며 한숨만 쉬었습니다. 어느 새벽 텅 빈 공장에 홀로 앉아 어두운 창문에 비친 내 얼굴을 봤습니다. 초라했고 인상은 굳어 있었으며 세상과 싸우듯 찡그린 얼굴이었습니다. 그때 깨달았습니다. 나는 계속 방만 탓하고 있었구나 하고 말입니다. 경기가 나빠서, 타이밍이 안 좋아서, 손님이 까다로워서. 정작 내 마음과 내 자리는 전혀 돌아보지 않았던 겁니다. 그날부터 바꾸기 시작했습니다. 공장 바닥에 쌓인 기름때부터 정성껏 닦아냈고 흩어진 연장들을 하나하나 손질해서 제자리에 놓았습니다. 도구 하나하나에 고맙다는 마음을 담았고 그동안 소홀했던 것들에 미안한 마음을 담았습니다. 손님을 대하는 태도도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형식적인 인사가 아니라 진심을 담아 감사하며 더 정성껏 대하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랬더니 신기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주문 전화가 하나둘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지금 돌이켜보면 기회는 늘 내 곁에 있었던 것 같습니다. 다만 내 마음이 어지럽고 주변이 엉망이니 그 기회를 알아채지도 손을 뻗어 잡지도 못했던 것뿐이었습니다. 작은 공장을 운영하시던 한 사장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일이 없어 한가할 때일수록 공장을 반짝반짝하게 닦아둬야 한다. 그게 바로 다음 복을 부르는 가장 중요한 준비다. 운은 하늘에서 그냥 뚝 떨어지는 게 아닙니다. 맑은 시냇물처럼 정돈되고 깨끗한 곳으로 자연스럽게 흘러드는 법입니다. 더럽고 탁한 웅덩이에는 아무리 기다려도 복이 머물지 않지만 깨끗하게 정돈된 흐름에는 좋은 기운과 기회가 저절로 끌려오는 것입니다. 그러니 혹시 지금 왜 이렇게 운이 없지? 싶다면 그건 어쩌면 한번 멈추고 주변을 정돈해 보라는 하늘의 신호일지도 모릅니다. 급하게 움직일 필요도 억지로 애쓸 필요도 없습니다. 잠시 멈춰서 내 발밑을 한번 돌아보세요. 어질러진 책상을 정리하고 마음속 불평이나 불만을 잠깐 옆에 내려두세요. 사람이란 정돈된 공간에 들어서면 자연스럽게 등도 펴지고 마음도 가라앉는 법입니다. 이렇게 정돈된 여러분의 곁에는 사람도 돈도 신뢰도 그리고 운도 자연스럽게 하나둘씩 모이기 시작할 것입니다. 예전에는 쉬는 게 두려웠습니다. 하루만 아무것도 안 하면 세상에 뒤처질 것만 같았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바쁘게 살수록 마음은 메말라갔고 정작 소중한 것들을 놓치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탈진해서 공원 벤치에 앉았습니다. 한참을 그렇게 있다 보니 지금껏 들리지 않던 소리가 들렸습니다. 아이들이 웃는 소리, 바람에 흔들리는 나뭇잎 소리.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바쁠 때는 볼 수 없었던 풍경, 들리지 않던 마음의 소리가 이 조용한 시간에 담겨 있었다는 것을 말입니다. 사람이란 마음에 여백이 없으면 행복도 인연도 들어올 틈이 없습니다. 여백이 있어야 정말 소중한 무언가가 스며들 수 있습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는 시간은 게으름이 아니라 진짜 나와 마주하는 소중한 시간입니다. 한창 일에만 매달려 뛰어다니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때는 무조건 움직여라, 행동이 전부다라는 말만 믿고 쉬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상했습니다. 바쁘게 움직일수록 진짜 소중한 것들은 손가락 사이로 빠져나가는 모래처럼 잃어버렸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오래된 도자기 장인 어르신의 공방을 방문했습니다. 그분은 하루에 도자기 몇 점밖에 만들지 않으셨지만 전 세계에서 감사 편지가 끊이지 않았습니다.
여쭤봤습니다. 어떻게 조용히 일만 하시는데도 세계 곳곳에서 일이 끊이지 않나요? 장인 어르신은 부드러운 눈빛으로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바쁘게 움직이지 않네. 그저 내가 있는 이 자리를 잘 정돈할 뿐이야. 매일 연장들을 정성껏 닦고 마음을 차분히 가다듬지. 그렇게 내 마음과 내 자리를 가꾸고 있으면 신기하게도 필요한 인연과 일이 스스로 찾아와 주더라고. 그 한마디가 가슴에 번개처럼 내려쳤습니다. 달려가서 쫓는 게 아니라 내가 머무는 이 자리를 정갈하고 편안하게 만들어 두는 것, 그게 진짜 힘이구나. 이 깨달음은 사업에도 똑같이 적용됐습니다. 아무리 바쁘게 움직이고 겉으로만 그럴듯하게 보이려 해도 사람의 신뢰는 절대 쌓이지 않아요. 오히려 내 앞에 있는 물건을 한 번 더 정성껏 닦고 내 일터를 늘 깨끗하게 지키고 손님 한 분 한 분을 진심으로 대하는 이런 작은 정돈의 반복이 무엇에도 흔들리지 않는 가장 단단한 신뢰의 밑바탕이 되어줍니다. 돈이나 기회란 것도 내가 쫓아가려고 하면 할수록 오히려 멀어집니다. 하지만 내 마음을 닫고 내 주변을 따뜻하게 정돈한 채 조용히 기다리고 있으면 언젠가 그 기회가 먼저 찾아오고 내 삶을 가득 채워 주더라고요. 정돈이란 단순히 청소나 물건 정리만을 뜻하는 게 아닙니다. 내 마음가짐, 시간 쓰는 법, 사람을 대하는 태도까지 모두 어우러져 조화롭게 서 있을 때 그게 진짜 정돈이라 생각합니다. 나 역시 사업이 바쁘고 마음이 어지러울 때일수록 아침마다 꼭 청소와 수첩 정리를 빠뜨리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하면 머릿속 소음이 잦아들고 마음이 다시 평온해지더군요. 그러면 신기하게도 판단도 한결 정확해지고 사람들에게도 더 부드럽게 대할 수 있었습니다. 밖으로 나가 소리치기 전에 먼저 내 자리가 어떤지 살피고 말을 내뱉기 전에 내 마음을 먼저 가라앉히고 무엇을 시작하기 전에는 내면의 준비부터 단단히 하는 것. 이것이 진짜 기본 아닐까요? 혹시 요즘 뭔가에 쫓기듯 더 움직여야만 할 것 같아 자신을 몰아쓰고 있다면 한 번쯤 조용히 멈춰서 보세요. 그리고 우선 여러분 마음과 주변을 조심스럽게 정돈하는 것부터 시작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런 조용한 준비와 태도가 언젠가 여러분 삶에 흔들리지 않는 신뢰와 잔잔하지만 힘 있는 복을 반드시 불러들여 줄 겁니다. 인생이라는 긴 길을 오래 걸어오다 보면 젊었을 땐 미처 몰랐던 하지만 정말 소중한 진실을 뒤늦게 깨닫게 되는 순간이 있습니다. 나도 한때는 내 생각을 꼭 전하고 싶어서 어떻게든 말로 온 힘을 다해 설득하려 했습니다. 말만 잘하면, 말을 많이 하면 상대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다고 굳게 믿었죠. 하지만 정말로 사람 마음을 움직이는 건 말의 개수가 아닐지도 모릅니다. 그걸 알게 된 건 내가 장사에 뛰어다니던 어느 화창한 오후였습니다. 새로 만든 상품을 들고 동네에서 평판 좋기로 소문난 구두 수선집 어르신을 찾아간 적이 있었죠. 그분은 말수가 적고 항상 무뚝뚝하지만 정직하기로 유명한 어른이었습니다. 나는 준비한 모든 말을 쏟아내며 제품의 장점과 내 진심을 온 힘을 다해 설명했어요. 하지만 그 어르신은 두 팔을 꼬고 묵묵히 내 눈만 바라볼 뿐 한마디 대답도 하지 않았습니다. 점점 내 목소리만 방 안에 메아리 치고 등엔 식은땀이 흘렀지요. 준비했던 말도 다 떨어지고 결국 나도 조용히 입을 닫고 말았습니다. 방 안에는 침묵만이 가득했습니다. 아, 오늘은 틀렸구나. 포기하려던 그 순간 신기하게도 그 침묵이 전혀 불편하지 않다는 걸 느꼈어요. 오히려 말을 찾아 헤맬 때보다 마음이 더 편안해지고 있는 그대로의 내가 그 조용한 분위기에 스며드는 느낌이었습니다. 그날은 결국 아무런 대답도 듣지 못한 채 깊이 인사드리고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며칠 뒤 그 어르신이 굳이 내 일터까지 찾아와 주셨습니다. 그리고 첫마디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자네 얘기를 들으면서 내내 생각했네. 자네는 믿고 맡길 수 있는 사람이구먼. 나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내가 그토록 애써 쏟아냈던 말 때문이 아니라 말이 끊기고 고요했던 그 시간 속에서 신뢰라는 게 천천히 하지만 확실하게 쌓이고 있었던 거죠.
사람의 마음이란 참 깊은 것 같습니다. 크게 떠들거나 현란한 말에는 오히려 마음의 문을 닫게 되지만 상대를 생각하며 고른 조용한 한마디, 그리고 아무 말 없는 그 침묵의 여백에는 어떤 말보다 큰 울림과 온기가 담깁니다. 이건 비단 일에서만 그런 게 아닙니다. 가족이나 오랜 친구 사이에서도 마찬가지겠지요. 상대가 말할 때 굳이 맞장구 치지 않아도 되고 서둘러 답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그저 한번 고개를 끄덕이고 한 박자 쉬어 상대의 눈을 바라봐 주는 그 고요한 순간, 그 자체가 당신을 정말 소중하게 생각하고 있어요 라는 무엇보다 더 큰 메시지가 될 수 있습니다. 신뢰란 이렇게 말이 오가지 않는 조용한 시간 속에서 천천히 하지만 분명히 쌓여가는 법입니다. 여러분도 앞서 나서기만 할 것이 아니라 조용히 상대 곁에 다가서 주는 용기도 꼭 마음에 새기셨으면 합니다. 그것만으로도 여러분과 여러분이 사랑하는 사람과의 인연은 더 깊고 더 따뜻하게 이어질 것입니다. 오랜 세월 인생의 길을 걸어오며 나는 언제나 마음 한편에 남아있는 진실이 하나 있습니다. 그건 남을 곤란하게 만들지 않는 사람 곁에는 마치 맑은 시냇물에 복이 모이듯 사람도 돈도 그리고 행운까지도 조용히 머물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크게 광고를 하거나 입담이 좋아서가 아니라 그저 성실하게 진심으로 살아가는 사람 곁에는 세월이 조용히 편히 되어주는 것 같아요. 나도 젊었을 땐 경영의 무게에 숨이 막히던 적이 많았습니다. 장부를 펼칠 때마다 빨간 숫자에 가슴이 철렁 내려앉고 거래처 결제는 날마다 부담이 되어서 달아버린 구두를 신고 오늘도 여기저기 고개 숙이며 부탁하러 다녀야 했죠. 하지만 돌아오는 말들은 하나같이 냉정했습니다. 우리도 힘들다. 예상보다 상황이 안 좋다. 그런 차가운 말에 마음이 얼어붙는 순간이 수도 없이 찾아왔지요. 이제는 정말 안 되겠다. 한숨만 내쉬던 어느 밤이었습니다. 그때 10여 년 전 우리 공장을 그만뒀던 한 젊은이가 내 앞에 나타났습니다. 그 친구는 나를 똑바로 바라보며 이렇게 말했어요. 사장님, 저 좀 도와드릴 수 있게 해주세요. 지금 일하는 곳에도 미리 말씀드렸습니다. 그 말에 문득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오래전 큰 태풍이 몰아치던 밤, 길이 끊겨 집에 가지 못해 우두커니 서 있던 그 친구에게 우리 집에서 자고 가라. 짧게 말을 건넸던 작고 평범한 배려 한 번이었죠. 좁은 방에 겨우 여분 이불 한 장을 내어줬던 그 기억. 나조차도 잊고 있던 작은 친절이 10년이 훌쩍 지나 지금 절망의 끝에 서 있던 나에게 돌아와 준 것이었습니다. 남을 곤란하게 만들지 않는다는 건 절대 거창한 게 아닙니다. 작고 사소한 배려의 반복입니다. 시간 약속을 잘 지키고 빌린 도구는 처음보다 더 깨끗하게 돌려주고 상대가 바쁘면 군더더기 없이 간단하게 얘기하고 비 오는 날 우산 없는 사람에게 조용히 같이 쓰자 건네는 마음. 누가 험담을 해도 거기 끼지 않고 조용히 자리를 피하는 그런 행동입니다. 이런 마음을 가진 사람을 주변 사람들은 믿고 자연스럽게 신뢰를 보내게 되지요. 나는 오사카의 한 뒷골목 60년 넘게 작은 공업소를 운영하던 한 할머니를 잊을 수 없습니다. 간판 하나 없이 전화도 거의 없는 그 가게엔 전국 각지에서 주문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이유는 오직 하나. 그 할머니는 평생 동안 누구 하나 불편하게 한 적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언제까지라도 부탁한다면 어떻게든 맞춰드리고 누가 어렵게 부탁하면 변명 하나 없이 조용히 완성해 드린다. 누가 오든 똑같이 진심으로 인사드린다. 나는 남에게 도움이 되는 것만으로 충분히 행복해요. 그분이 주름진 얼굴로 소박하게 웃으며 말하던 모습이 아직도 잊히지 않습니다. 살아간다는 것의 본질을 나는 그분에게서 배웠던 것 같습니다. 신뢰란 말로만 얻을 수 있는 게 아니죠. 남이 보지 않는 곳에서 어떻게 행동하고 어떤 마음으로 살아가는지 그 모든 게 결국 그 사람의 전부가 되는 겁니다. 예전에 어느 큰 가게 사장님도 나에게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내가 진짜 거래하고 싶은 사람은 큰 회사가 아니라 나를 곤란하게 하지 않는 사람이네. 납품이 늦지 않고 변명하지 않고 상대방을 세워주고 당연한 일을 묵묵히 해내는 사람. 그런 사람이면 돈이 저절로 따라온다네. 진심은 조용히
그러나 단단하게 쌓여가는 법입니다. 내가 오늘 여러분께 꼭 전하고 싶은 것도 그거 하나예요. 크게 떠들지 않아도, 화려하게 보이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하루하루 내 앞에 사람을 곤란하게 만들지 않는 그 마음. 그것이 결국 누구도 흉내 낼 수 없는 신뢰라는 이름의 진짜 보물이 된다는 걸 꼭 믿으시길 바랍니다. 나도 한때는 세상은 목소리 큰 사람이 이기는 거라 믿고 누구보다 앞서려 안간힘을 썼습니다. 그런데 한참을 돌아보고 나니 정말로 사람들에게 존경받고 중요한 일을 맡는 사람은 조용히 자기 자리를 지키는 사람이었습니다. 상대의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고 작은 약속도 꼭 지키는 사람. 그 곁에는 언제나 잔잔한 기운이 흐르고 사람도 돈도 복도 자연스럽게 끌려오듯 모이더군요. 그 모습을 보며 나는 조용한 충격을 받았습니다. 진짜 풍요함은 크게 소리치거나 앞장서는 데서 오는 게 아니라 내 마음을 조용히 다듬고 차분히 살아가는 데 있다는 걸 비로소 알게 되었어요. 혹시 지금 마음이 답답하고 뭔가 잘 안 풀린다고 느껴진다면 한번 돌아보세요. 책상이 어지럽진 않은지, 마음에 조금이라도 여유가 있는지, 누군가의 말을 순수하게 받아들이고 있는지, 고마워라는 말을 잊고 지내진 않았는지 말입니다. 작은 것 하나하나 조용히 정성껏 실천하는 것, 그거 하나면 충분합니다. 그렇게 하면 막혀있던 기운도 자연스럽게 흘러나오고 여러분 주변의 공기도 바뀌기 시작할 겁니다. 복이란 이렇게 정돈된 마음과 공간을 가장 좋아해서 찾아오는 법이거든요. 내가 평생을 바쳐 배운 건 결국 이 단순한 진실 하나뿐이었습니다. 언젠가 여러분의 그 조용한 진실함을 누군가가 반드시 알아보고 당신에게 부탁하고 싶다 이렇게 말해주는 날이 찾아올 겁니다. 그게 바로 세상 어떤 것과도 바꿀 수 없는 진짜 복입니다. 정주영 회장이 평생을 통해 꿰뚫어본 진짜 복은 바로 사람들의 신뢰 그 자체였습니다. 그리고 그 신뢰를 끌어들이는 자석은 오직 나 자신의 이익이 아니라 세상과 남을 위해 진심으로 헌신하려는 흔들리지 않는 사명감이었습니다. 마음을 고요히 가다듬는 것, 주변을 정갈하게 정돈하는 것, 순수하게 배우는 자세를 잃지 않는 것, 남을 곤란하게 만들지 않는 것, 침묵 속에서 신뢰를 쌓는 것, 이 5가지가 바로 정주영 회장이 남긴 사람도 돈도 자연스럽게 모이게 만드는 단 하나의 습관이었습니다. 여러분도 오늘부터 시작해 보십시오. 책상을 정리하고 마음을 가라앉히고 조용히 상대의 말을 들어주고 작은 약속을 지키는 것부터 말입니다. 그 작은 실천이 쌓여 언젠가 여러분 곁에 사람과 신뢰와 복이 자연스럽게 모여들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정주영 회장이 우리에게 남긴 가장 소중한 가르침입니다.